요즘 6070 은퇴했는데 더 바빠졌다? 베이비붐 세대의 예상 밖 이막. 퇴직하면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빠졌다는 말. 요즘 6070대에게서 심심찮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쉼없이 달려온 세대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는데 정작 그 자유가 여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느라, 누군가는 다시 일을 시작하느라, 또 누군가는 건강과 미래를 준비하느라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은퇴를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또 다른 시작, 그러니까 이막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사실 은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흔히 돈, 연금, 집 같은 것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살아보면 시간 관리와 역할,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기를 통과하며 일 중심으로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던 세대니까요. 그러다 보니 막상 은퇴 후에는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이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많은 6070이 그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고 예상보다 훨씬 바쁘게 살아갑니다. 단순히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는 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8세 김 씨는 30년 넘게 제조업 회사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한 달도 안 돼서 답답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게 계기가 돼 지금은 작은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모임 준비하고 회원들 연락하고 책도 읽어야 하니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바쁘다는 말까지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은 예전만큼 못 벌어도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 그게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일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삶의 중심은 여전히 활동과 관계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단순히 재정만이 아니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죠. 두 번째는 지방에 사는 72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뒤 처음엔 농촌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니 마을 일손이 부족한 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을회관 운영을 돕고 농산물 온라인 판매도 배우면서 젊은 사람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 관리하고 택배 보내고 회의도 하고 하루가 금방 간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한가할 줄 알았는데 더 바빠. 근데 이 바쁨이 싫지가 않아. 박 씨는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건 돈보다 관계와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단순히 경제력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65세 이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뒤 바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 보충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면서 더 큰 의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회사에서 성과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돕는 게 보람이야. 은퇴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더라. 이 씨의 경우는 재취업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경험을 나누는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자산은 돈만이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예상보다 바쁘다는 점, 그리고 그 바쁨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많은 6070이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은퇴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 가입이나 저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의 준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은 필수입니다. 연금, 저축, 지출 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의 준비.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떤 활동을 할지 미리 생각해 두면 은퇴 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미든 봉사든 소소한 일거리든 괜찮습니다. 셋째, 관계의 준비.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 사회 참여를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6070은 예전과 다릅니다. 건강도 더 좋고 기대 수명도 길고 무엇보다 가만히 있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더 이상 쉼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으로 이어지는 연결부에 가깝습니다. 예상보다 바쁘고 때로는 더 도전적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얼마나 준비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과정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보여주는 예상 밖 이막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는 시기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나다운 삶은 그때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6070의 은퇴 후 삶은 쉬는 시기라기보다 전환의 시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와 건강에 도움이 될까?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 뇌과학, 노년학 연구에서도 그 이유가 꽤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먼저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합니다. 예전에는 60세 이후에는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신경가소성인 EROPLASTICITY라는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활동과 학습을 계속하면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변하고 적응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거나 취미를 이어가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이 봉사활동이나 학습활동을 꾸준히 할 경우 기억력과 실행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활동의 종류보다 지속적인 역할감입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과 직함이 역할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느낄 때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결정성 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실익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욕구를 갖습니다. 유능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 관계성,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 자율성, 스스로 선택하며 산다는 느낌. 은퇴 후 바쁘게 사는 6070의 모습은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의 결합 효과입니다. 세계 여러 장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작은 일이나 공동체 활동을 계속하며 스스로를 아직 현역이라고 인식합니다. 이 인식 자체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완전히 쉬는 것보다 적당히 바쁜 상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점입니다. 너무 바쁘면 물론 피로가 쌓이지만 아무 일도 없으면 무기력과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중심으로 살아온 세대는 은퇴 후 갑자기 일정이 사라지면 정체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12년을 재구성 시기로 봅니다. 이 시기에 생활 리듬과 역할을 새로 만들지 못하면 우울감이나 건강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과학적 연구를 종합하면 몇 가지 방향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완전한 단절보다 점진적 은퇴가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을 멈추는 것보다 일의 강도를 줄이거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파트타임 일, 자문 역할, 봉사활동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전환은 뇌와 신체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둘째, 새로운 학습이 중요합니다. 악기, 외국어, 스마트폰 활용, 운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됩니다. 특히 손을 쓰는 활동이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학습은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립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모임이나 공동체 활동은 우울감과 인지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목적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더 높입니다. 손주 돌봄, 지역 봉사, 멘토링, 재능 나눔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6072 은퇴 후 더 바빠지는 현상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기간이 2030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긴 시간을 단순한 휴식으로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역할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떤 삶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가? 내 경험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은퇴 준비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쉬느냐보다 어떤 의미로 시간을 쓰느냐입니다.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함께 보면 은퇴 후에도 적당히 바쁘고 사람들과 연결돼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이 건강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6070의 모습은 단순히 바쁜 노년이 아니라 능동적인 노년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기, 역할이 재배치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막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역동적입니다.